안녕하세요, 테린이 아빠입니다. 제 채널은 테린이 아빠 주식 투자 서브 채널로서 미국 주식 투자 이야기를 하는 채널이고, 영상 보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엑소온이라고 미국 특유의 어떤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제품을 제공하는 이 기업인데, 주가가 이제 참 좋아요. 이제 신고가도 나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회사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시대적으로 뭔가 이 필요한 제품을 만드는 회사는 꼭 주목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엑소원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 엄청나게 지금 신고가가 가고 있습니다. 위클리로 주봉으로 보더라도 이 주가가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회사의 어떤 언론 자료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한국에도 이걸 이제 출시를 할 것이다, 아시아 지역으로 출시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매출 2분기 때 이제 쪼개서 보니까 미국만 이제 매출이 나오는 게 아니고 해외 지역도 한 16% 정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마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과잉 진압, 경찰의 어떤 과잉 진압을 우리가 우려하는데, 그 과잉 진압이 아니다라고 하는 증거 자료로 이 바디에 이제 몸에 이제 붙여놓은 이제 이 영상이랑 그리고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디캠이 지닌 영상 증거 수집이 다양한 역할의 일부분이고, 자신들이 이제 엑선 네트워크가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침입자나 범죄자 대면 시 이런 교육들,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유튜브에서 보면, 미국의 어떤 유튜브를 보면 흑인을 너무 이제 과잉 진압, 경찰의 과잉 진압에 대한 논란이 이제 거센 게 있는데, 이런 과정들이 이걸 이제 장착을 하게 되면 투명하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디캠은 불필요한 무력 사용도 줄이고 대중의 신뢰도도 높이게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사의 2분기 실적 같은 거를 좀 정리를 해서 보면, 회사에서 그 매출상으로 좀 특이했던 거는 이 계약 잔고라는 게 있으니까 그 계약 잔고를 좀 보면 되는데, 엑소는 2분기 때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전년 동기 한 35% 증가를 했고, 클라우드 서비스 매출도 같이 이제 연동이 되는 것 같아요. 제품이 팔리면서 클라우드와 서비스 매출이 같이 이제 연동이 되는 거죠. 이게 녹화되는 영상이 이제 클라우드 형태로 이제 저장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계약 자산이라는 게 있어요. 얘네가 이제 그 계약 자산이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수주 잔고 이런 개념인데, 계약 잔고가 계약된 매출 기준으로 이제 2분기와 1분기를 비교한 게 있는데, 2분기 대비 1분기가 훨씬 증가했고요. 그거 이제 제가 조금 뒤에 이제 제가 정리해 놓은 거를 같이 먼저 계약 잔고부터 찾아보시죠. 계약 잔고를 제가 정리를 해 놨는데, 계약 잔고를 다시 한번 천천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잔고가 2분기 기준으로 3억, 그리고 1억 달러 이렇게 되고, 3억 달러, 1억 달러 이렇게 되고 있는데, 2분기 때는 계약 잔고가 2억 달러랑 8천만 달러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기와 장기가 있는데, 단기는 이제 1년 이내고 장기는 이제 1년 이상으로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게 훨씬 증가했습니다. 이게 증가했다는 거는 계약 잔고가 증가할수록 매출이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면 되고, 엑선이 이제 2024년 전체 매출 전망을 훨씬 이제 상향시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쭉 내려서 보면, 저는 이제 궁금했던 게 제품 특성이랑 고객군이 뭐냐 이런 것들을 궁금했어요. 그래서 테이저건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엑손 클라우드는 디지털 증거 관리 소프트웨어, 그래서 바디 카메라랑 차량 내 카메라 이런 것들이 나가고, 고객군이 이제 대부분 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물어봤죠. 야, 이거 공공기관이면 미국 시장이 어느 정도 침투를 하고 있느냐. 이게 보통 초기 침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20% 이상의 잠재적인 사용자가 엑선 제품을 사용 중이다. 그러면 1분기와 2분기의 침투율에 대한 내용은 없었지만, 이제 침투율이 올라가고 있고, 국제 매출이 이제 또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체 매출에서 그 해외 매출 비중이 한 16% 된다, 14%나 16%가 된다라는 이제 내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국내에서 머물지 않고 해외로 또 나가고 있고, 미국 내에서도 이제 20%까지밖에 아직 침투를 안 내고 있으니까, 보통 성장주의 경우에는 그 침투율이 한 40%, 3, 40%까지는 이제 회사의 주가가 이제 견고하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게 침투를 하는데 또 이제 기대되는 요인들이 뭐냐면,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미국에서 이제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이 수색이 점점 이제 검사가 강화될 텐데, 그럴수록 이제 이 회사의 제품이 점점 많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러다가 이제 또 뭘 보고 있냐면 저는 이제 어떤 내용을 보고 있냐면 여기 이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제품의 수명 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명 주기를 보게 되면 이게 보통 테이저는 5년 주기고 바디 카메라랑 VR 장비는 약 2.5년 주기로 이제 교체가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20% 정도 투입이 됐는데 이게 교체되면서 침투율이 올라가는 그 구조가 한 2, 3년 정도는 더 이어지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야, 이게 시대적 흐름으로 공공기관에서 예를 들어 특히 이제 경찰의 과잉 진압이나 이런 논란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결국 바디캠을 설치를 하고 그 바디캠이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이제 저장되는 엑선 클라우드에 이제 저장되는 방법으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점차 도입하려고 하는 미국이 점차 도입을 하려고 하지 않겠냐. 이게 일종의 어떤 시대적 흐름처럼 이제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도입을 하고 나서 이거 봤더니 이제 한국이나 이런 데서도 이거 괜찮은데 라고 해서 점차 다른 나라 타 국가들도 이거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해외 매출도 이제 15% 이상 보통 이제 13%에서 15% 정도 이상의 해외 매출 비중이 높아지면 이 내수용이 아니다라고 이제 그 시장에서 인정을 하는 그런 단계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회사의 어떤 성장 트렌드가 지속될 것 같다. 그리고 신제품이 있는데 2024년도에 또 신제품을 나오고 그러니까 결국 교체 주기에 신제품이 더 많이 팔리고 이런 구조들이 이 엑손이라고 하는 데서 가능할 것 같고 갑작스럽게 이런 바디캠을 하는 시장이 없어지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런 바디캠이 과잉 진압에 대한 그 서로 간에 이제 군이나 경찰 요원이나 보안 요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과잉 진압에 대한 논란이 거센 것들에 대해 해소를 해주기 때문에 결국 이제 차량용 우리가 자동차에 이 카메라를 달기 시작했듯이 이제는 사람 이 공공기관에 해당해서 이 뭔가 공권력을 행사해야 되는 곳에서는 이런 바디캠을 적용하는 시장이 왔다. 그래서 그 시장이 이제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시대적 흐름으로 바뀌는 것들은 주의 깊게 좀 봐야 되는 거고 앞으로도 뭐 이런 비슷한 것들이 있겠죠. 이런 비슷한 것들이 또 탄생을 하고 뭔가 이게 시대적 흐름에 맞는 그런 흐름이라면 꼭 한번 달라붙어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 회사가 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흐름 자체가 아직 끝난 것도 아니고 결국 이제 침투율은 제가 봤을 때 30%에서 40%라고 하는 침투율이 이제 보고서 그 분반기 보고서에서 나타날 때까지는 그래도 끌고 갈 수 있을 기업인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